예.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퇴직연금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순 부행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주제 디지털 AI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도 퇴직연금에도 사실은 AI 쪽 활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추천 포트폴리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GPT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좀 식상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올해 이제 퇴직연금 관련돼서 큰 변화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안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여담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금, 골드. 첫 번째가 골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 순간이죠.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10년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두 번째 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금이 있는데요. 세 번째 금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노후가 되면 누구나 필요한 거 있죠. 연금입니다. 연금. 연금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퇴직연금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력은 떴죠. 오 단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저는 양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퇴직연금 담당하고 있고요. 사진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현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가기 전에 연금 선진국인 호주, 영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퇴직연금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보시면 왼쪽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퇴직연금 현 주소인데 이제 저희가 2005년에 퇴직연금이 시작이 됐고 지금 전년말 기준으로 500조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품은 사실 좀 드뭅니다. 매년 15%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참 드문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500조가 됐으니까 저희가 GDP의 한 20%까지 성장을 해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덩치는 많이 커졌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한번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2.6%에 머무르고 있고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은 거의 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75%가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은 사실은 노후에 매달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퇴직하시면 다 해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4%가 해지를 하고 있고요. 한 16%만 연금을 받으시는데 그 연금 받으시는 부분도 사실은 세제 혜택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실제 아직까지 연금으로 기능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덩치는 많이 커졌지만 체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허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퇴직연금은 DB, DC, IRP 있는 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DB는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부분이어서요. 개인적인 운영 성과랑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DC하고 IRP가 있는데요. DC, IRP는 내가 성과를 잘 하게 되면 내가 받는 퇴직금이 늘어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DC, IRP는 내가 운영할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더 적은 적립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2.6%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까 저희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입자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가입자 측면을 먼저 보면 투자 지식이 부족하다, 안전하게 운용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업에서 보면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을수록 수익률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적립금 유치 경쟁만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마지막 제도적 측면을 보면 저희는 중도 인출이 너무 쉽게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이 축적이 되지 않고 이게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입자 측면에서는 관심 부족,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좀 안일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좀 뒷받침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측면이 바뀌어야지만 저희도 운영 수익률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퇴직연금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한 2가지 정도 일어날 것 같고요. 작년에 노사정, 그러니까 정부, 회사 근로자 새 그 이해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TF를 꾸려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논의를 길게 했고 올해 2월달에 노사정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2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퇴직연금을 이제는 의무화를 하겠다. 그리고 2번째는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2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퇴직연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데요. 지금 가입률이 기업 단위로 하게 되면 한 26%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큰 대기업에 다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연금 갖고 계시겠지만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퇴직연금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도 도입률은 한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절반만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고 절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의무화가 도입이 되면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아마 큰 성장을 다시 한번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2번째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기금형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퇴직연금은 계약형입니다. 각 회사나 가연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운용을 하시는 게 계약형 퇴직연금이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DB/DC, IRP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운용을 하게 되고요. 그 운용 성과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규모의 경제가 되겠죠. 덩치가 커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나 수수료 인하의 여지도 있고 수익률을 더 개선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마 수익률 개선 쪽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하나은행에서는 이런 이제 기금형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뭐가 기금형 제도인가 해서 궁금도 많이 했고 해서 해외 사례를 좀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호주와 영국이 기금형 제도로 유명하고 잘 운용한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호주랑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저랑 직원들 데리고 호주 일주일 다녀오고 영국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사실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영국은 한국이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도입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존의 계약형을 유지를 했었는데 기금형이 들어오면서 계약형과 기금형이 같이 공존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형하고 기금형이 같이 시장에서 있는 그런 독특한 제도여서 저희 한국 지금 계약형이 되어 있고 기금형이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아마 영국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하고 호주 저희가 퇴직연금을 왜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호주죠. 시드니죠. 시드니 가서 저희가 한 10개 기관을 방문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0개 기관 가서 저희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왜 퇴직연금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 왜 성공적인 무분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열심히 질문하고 다녀왔고요.
지금부터는 호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92년부터 이제 기금형 DC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호주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3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이제 그 기초연금, 그러니까 저희가 노령연금 같은 그런 기초연금이 밑에서 받치고 있고, 2층에 퇴직연금이 있고, 그 3층에 이제 퇴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이 메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퇴직연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적립금이 4.23조 호주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4,500조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린 기억나시나요? 저희 작년에 500조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따지면은 한 9배 정도 되죠.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호주 인구가 2,600만입니다. 저희 한국은 5천만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거의 9배가 아니라 1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부러운 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익률이 연평균 2.6%라고 뭐 물가 상승률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7% 이상 나오더라고요. 물론 매년 7% 나오지는 않고요. 한번 이제 주식시장이 좀 꼬꾸라지면 뭐 마이너스 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연평균이 7% 이상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좀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발전을 됐는지 한번 저희가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대 퇴직연금이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오다가 2005년에 퇴직연금에 대한 펀드 선택권, 그러니까 펀드는 여기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퇴직연금에서 저쪽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이제 이동하는 부분을 허용을 해줬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기금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 간 이동하는 부분도 간소하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2013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합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을 한다는 부분은 가입자들이 좀 쉽게 자금 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잘 성장을 해오다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2018년에 그 불안전 판매 이슈가 좀 크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 이슈로 해서 퇴직연금과 국민상품 전체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 조사가 진행이 됐고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맞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고 2021년경에 이제 그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공시제도 이런 부분을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호주가 퇴직연금에 어떤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요인을 저희가 한 3개 정도 봤는데요. 먼저 이제 적립금을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34년 동안에 4,500조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한번 저희가 원인을 봤더니 크게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퇴직연금은 호주에서는 그 슈퍼 개런티라 그래서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차곡차곡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회사 부담률도 최초에는 3%였지만 그게 지금 최근에까지는 12%까지 확대가 됐고요. 여기서 회사 부담분이 12%라 하면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 퇴직금 회사 부담금이 8.33%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금이 4.5%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세제 혜택 지원 부분이 있었고요. 그 소득세 구간이 호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47%에 달하는데 이쪽 퇴직연금이 넣게 되면 15% 저유과세로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근로자들은 자기 소득세의 구간 낮추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부담금 말고 개인적으로 추가 더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운용 단계에서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15% 저유과세가 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60세 이후에 인출이 되면 비과세입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세 3%에서 5% 정도 받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있어서 호주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차이점은 저희 같은 경우 중도 인출해서 집 산다고 대부분 퇴직연금 해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쌓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호주는 내가 거의 죽기 직전 아니면 인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쌓이고 또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더 집어넣고, 그리고
인출도 안 되고 이렇게 막다 보니까 적립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7% 이상 어떻게 냈을까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그 부분은 디폴트 옵션이었습니다. 제목은 마이 슈퍼펀드라고 얘기하는데 디폴트 펀드를 제공해서 별도로 이제 가입자들 운용 지시하지 않으면 디폴트 펀드로 자동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펀드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되는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 TDF 같은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품을 거의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강력한 규제 장치인데 호주 정부에서 매년 그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 성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벤치마크 미달된 부분이 있으면 최초 1회는 개선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속으로 미달한다 그러면 신규 가입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3회 연속 부진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두 부분이 작용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7% 이상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실제로 저기 오스트레일리안 리타이어먼트 트러스트가 호주에 있는 제일 큰 기금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7.23%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 이상 수익률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금이 난립되다 보니까 작은 기금들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기금 통폐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9개 기금이 절반을 줄었고 그 절반도 궁극적으로는 한 20개까지 준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숫자가 줄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되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기금 통폐합 통해서 계속 대형화를 정부에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저기 런던인데요. 저희가 영국에서는 한 6개 금융기관을 방문을 하고 다녀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형하고 계약형이 어떻게 공존을 하고 있었고 기존 계약형이 기금형 대비 어떻게 살아남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저희가 좀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영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저기 2층 구조입니다. 1층은 공적연금인 신국가연금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한국의 국민연금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밖에 안 되는 소득 대체율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한국같이 어떤 법규화된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다 사적연금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19세기부터 도입이 돼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나라였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주요 현황을 보면 여기는 3.2조 파운드 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6,300조 정도 됩니다. 여기 영국 경제 규모가 호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놀라운 게 수익률도 여기도 거의 7% 이상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좌 수는 4천만 계좌 정도 달했고요. 영국도 사실 뭐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사실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금 그 퇴직연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좀 헷갈리고 했는데 요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영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최초는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외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두 가지 형태를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은 DB 퇴직연금이나 뭐 집합형 DC인데 여기 컬렉티브 DC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컬렉티브 DC가 있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종신연금식으로 이제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 영국에서는 마스터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금형 DC 퇴직연금이고요. 그리고 계약형 DC 퇴직연금이 별도로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됐고 이 세부터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큰 형태로 나눠보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퇴직연금을 발전시키면서 어떠한 제도가 있길래 적립금을 이렇게 많이 늘렸고 수익률이 잘 나온지도 한번 봤는데요.
이제 호주랑 좀 약간 유사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영국은 2012년도에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기존에는 그 뭐 이게 의무화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입률이 한 47% 머물러 있었는데 그 자동 가입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80%까지 가입률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영국은 좀 특이한 게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퇴직연금을 보통 금융기관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었고 영세 기업들은 사실은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도입하다 보면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제 공적 기관인 네스트를 설립해 가지고 그런 부분 퇴직연금을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크게 네스트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국 아까 수익률 말씀드렸죠. 영국도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봤더니 호주랑 유사했습니다. 그 디폴트 옵션이었고요. 디폴트 옵션은 이제 이름은 디폴트 펀드라고 얘기는 하는데 별도 운용 지시하지 않으면 여기도 자동 편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의 한 94%가 디폴트 펀드로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펀드는 대부분 뭐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든지 그리고 TDF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호주의 그 강력한 장치인 퍼포먼스 테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는 밸류 퍼 머니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익률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 7개 항목을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준이 미달하게 되면 시장에 퇴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고요. 그래서 이 공시 제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게 공시에서 제도가 잘 운영하고 있다 들면 적립금이 많이 모여서 회사가 잘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적립금에서 좀 불리하겠죠, 마케팅상.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 어떤 자유 경쟁을 좀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호주와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지금 기금령을 이제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 마스터 트러스트를 계속 통폐합해서 줄이고 있었습니다. 뭐 최초에는 이제 2018년에 84개 정도 했었는데 그게 2025년에 33개로 줄었고 궁극적으로는 한 15개 정도 뭐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런 정도권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랑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이제 이런 대형화 기금 대형화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트 공공기관 그 마스터 트러스트가 가장 큰 규모였고요. 적립금은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뭐 피플스 펜션이라든지 LNG 같은 경우에 이제 70조, 만 69조 정도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호주의 퇴직연금 그 기금형 제도에 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계신 분들이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벤치마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랑 호주랑 퇴직연금 제도가 좀 약간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퇴직연금 현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호주 그리고 영국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한국 퇴직연금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영국의 어떤 이제 성공 방식이 공통적인 성공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했습니다. 의무화를 했더니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호주는 뭐 슈퍼 개런티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오토 인롤먼트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해서 가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손쉽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택권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영향으로 사실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튼 디폴트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수익률을 아주 관리하는 아주 강력한 통제 장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뭐 밸류 퍼 머니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금을 점점 이제 대형화를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기금 수가 대폭 줄고 있고 영국도 기금 수가 대폭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가 사실은 공통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한국 퇴직연금은 어떻게 가야 되냐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노사정 그 TF에서
두 가지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죠. 퇴직연금 의무화하고 기금형 제도 도입하겠다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 TF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입법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의무화는 도입이 돼야 되고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서 미가입 근로자 600만 명을 제도권에 편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의무화 통해서 조기에 근무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은 이렇게 깨서 쓰는 자금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는 어떤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같은 경우 주택 구입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적립금 쌓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금형 운영 제도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되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담이 없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디폴트 중심의 적립금 운영 체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좀 사실은 그런데 성과 평가 같은 부분에서 좀 강력한 통제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기금들은 살아남아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영국, 호주 사례를 쭉 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뒤늦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까지 거쳤던 시행착오 저희가 벤치마크 잘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호주나 영국 부럽지 않은 그런 퇴직연금 모범 선진국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K컬처, K팝이 아니라 K펜션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의무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이 도약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